책 읽기 좋은 날 북스입니다. 오늘 루키님들하고요. 오랜만에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는 책, 읽는 내내 평온함이 있었어요. 그런 책 함께 공유하도록 할게요. 인생의 태도, 저자는 웨인 다이어, 출판사는 더 퀘스트입니다. 이 웨인 다이어 저자분의 별칭이 행복한 이기주의자이거든요. 행복한 이기주의자로 평생 살아보니 알게 된 것들, 그 알게 된 것들을 이렇게 책 한 권으로 함께 알 수 있도록 해주신 점 참 감사합니다. 너의 삶은 너의 선택만이 정답이다. 저자분의 얼굴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네. 우리는 뭔가를 하기 때문에 의미 있는 게 아니라 존재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강력한 한 줄이지 않아요? 그런데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뭔가 하기 때문에 의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나라는 사람이 존재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루키님들은 존재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자존감 팍 올리시길 바래요. 행복한 이기주의자 별칭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들어가기 전에 대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면 그 대상이 변화합니다. 이 한 줄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목차를 보니까요. 총 3부로 이루어져 있는데 1부 책임감 있게 반응하라. 2부 진정한 성공은 발견하는 것. 그리고 3부 인생의 사명. 제목만으로 봐도요. 읽고 싶은 마음이 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번 볼게요. 모든 것은 태도에 달려있다. 행복은 내적인 개념입니다. 즉 행복하기로 결심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행복이 우리 안에 있다면 무엇을 하든 어느 순간에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고 누군가의 관계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행복을 이렇게 얻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행복에 관해 이야기하면 많은 이들이 그 개념을 다른 것들과 이렇게 섞어서 생각하곤 합니다. 자신이 느끼고 경험하는 일들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 다른 것에 돌리죠. 바로 이렇게요. 너 때문에 마음이 상했어. 너 때문에 기분이 나빠. 너 때문에 당황했어. 너 때문에 오늘 불행했어. 이렇게요. 아니면 세상에는 온통 스트레스를 받는 일밖에 없어. 하지만 이런 일들은 이 지구상에서 실제로 벌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분노하게 하거나 우울하게 혹은 불행하게 만들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먼저 삶에서 내가 경험하는 일들은 저 바깥에 존재하는 것들을 어떻게 인지했느냐에서 온다는 생각을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내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모두 내 책임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책임감이라는 말은 책임 있게 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책임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걸 대할 능력은 내게 있어. 나는 그걸 대할 능력이 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살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것이 제가 몇 년 동안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애썼던 주제입니다. 내 감정에 책임지기. 오렌지를 예로 들어볼까요? 제가 이렇게 영상을 하나 띄울 거거든요. 그 보면 막 이렇게 침도 고일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읽어드리는 걸 이렇게 상상해보세요. 그 영상을 보시면서 오렌지를 예로 들어볼까요? 오렌지를 쥐어짜면 무엇이 나올까요? 물론 오렌지 주스가 나오겠죠. 하지만 제가 묻고 싶은 건 오렌지를 짰을 때 어째서 오렌지 주스가 나올까 하는 겁니다. 답은 당연히 그 안에 그게 있으니까겠죠. 이렇게 탁 때리는 말이지 않아요? 왜 오렌지에 짜니까 오렌지 주스가 나올까요? 그 안에 그게 있으니까요. 저는 내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 바깥으로 표출되는 것들이 바깥에서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라는 이 예화를 너무 잘 들은 것 같아요. 이때 누가 오렌지를 짜느냐가 문제가 될까요? 어떻게 짜는지, 어떤 도구로 짜는지
아침에 짜는지 저녁에 짜는지가 문제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렌지를 짜면 언제나 그 안에 담긴 내용물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뭔가가 우리를 쥐어짤 때, 그러니까 뭔가의 압박을 받을 때 나오는 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화든, 증오든, 스트레스든 말입니다. 누가 우리를 쥐어짜는지, 언제 쥐어짜는지, 어떻게 쥐어짜는지 때문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지요. 저는 완전히 여기에 그냥 내 인생, 내가 선택한 결과. 당신은 내성적인가요? 예민한가요? 걱정이 많은 사람인가요? 겁이 많아 앞에 나서서 상황을 제어할 수 없는 사람인가요? 화가 많은 사람인가요? 누군가가 자신을 조종하고 통제하는 일이 많다고 생각하나요? 자신이 믿는 바를 계속 고수하는 게 두렵나요? 수많은 심리학자들은 그것이 우리의 무의식 속에 있다고 말하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말하겠죠. 저 역시 뭔가가 잘못되었을 때 다른 곳에 책임을 돌리는 이런 관점에 약간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왜 성공하지 못했는지, 왜 행복하지 못한지, 왜 어떤 일을 해낼 수 없는지, 왜 자신에게만 기회가 찾아오지 않는지 끊임없이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세상에 그토록 많은 이유. 모든 건 태도의 문제입니다. 내가 뭘 믿을지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두 나의 선택입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나를 가로막는 일, 계속 내 역할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은 나 자신이 선택한 겁니다. 모두 내 선택이에요. 모두 나의 몫입니다. 지금의 나는 인생에서 내가 했던 선택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절대로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마지막으로 해볼까요? 자신감도 선택이다. 한 내담자가 얼마나 댄서가 되고 싶은지 제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었죠. 그럼 왜 댄서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나요? 오디션을 보러 다니고 잘 가르치는 강사들에게 레슨을 받으세요. 그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아니요, 전 자신이 없어요. 자신감만 있다면 멋진 댄서가 될 텐데 말이죠. 이러한 생각이 모든 문제를 만듭니다. 긍정적인 자아상의 근간은 자신감입니다. 하지만 그냥 생겨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하기 위해 자신감을 가지려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그 일을 하고 그리고 하고 또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감은 행동에서 옵니다. 위험을 감수하기로 선택하는 데서 오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데서 옵니다. 타인의 비웃음을 살까봐 두려워하고만 있으면 자신감은 생겨나지 않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면 생겨나지 않아요. 자신감의 필수 요인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정도까지밖에 안 읽었는데도 영상 한 편 오늘 마무리할 수 있네요. 기대되시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북쌤이 응원합니다.